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자료, 초등학생들 문해력 영재성 진단에 대해 좀 깊이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이게 단순히 글을 잘 읽냐 이걸 넘어서 아이들이 정보를 대하는 그 태도 있잖아요. 뭐 탐구하고 질문하고 또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들이요.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핵심은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인 거죠. 아이들이 지식을 만나는 방식, 뭐랄까, 그 성향을 들여다보는 데 중점을 둡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답 맞히기 게임 같은 게 아니고요. 아이의 학습 태도, 그 스타일을 살짝 엿보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검사가 구체적으로 뭘 측정하는지 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유형의 아이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RQTD-W 같은 그 학습 역량 모델하고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그 핵심만 딱딱 짚어보죠.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검사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? 초등학생 대상이고 문항은 20개라고요? 네, 맞습니다. 20개의 사지선다형 문항이고요. 중요한 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5가지 영역에서의 태도를 측정한다는 거예요. 첫째가 독서 자체에 대한 흥미, 둘째는 내용을 이해하려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, 셋째는 글의 논리나 관점을 따져보는 비판적 추론적 태도, 그리고 넷째는 읽은 걸 새롭게 활용하는 창의적 적용 태도, 마지막 5째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나누려는 소통 태도. 네, 이렇게 5가지입니다. 아하, 각 영역당 4문항씩 배치되어 있고요. 답변 방식이 재밌네요. 보기마다 다른 성향 점수가 있다고요? 그냥 맞다 틀리다가 아니군요. 1번이나 2번처럼 좀 적극적인 답변을 고르면 1점, 3번이나 4번처럼 좀 소극적이면 0점을 받게 되는 거죠. 오, 영역별로 0점에서 4점까지, 총점은 0점에서 20점 만점이 셈이고요. 결국 얼마나 주도적으로 정보에 다가가고 생각하는가, 바로 이 태도를 점수한 겁니다. 그렇군요. 점수 숫자 자체보다는 그 점수가 보여주는 아이의 어떤 접근 방식, 그게 중요하다는 거네요. 이 점수를 토대로 아이들을 한 5가지 주요 성향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그 유형들은 어떤 게 있나요? 좀 알려주시죠. 네,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먼저 탐구형, inquisitive. 이 아이들은 정말 호기심이 많아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파고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죠. 궁금한 건 못 참는 아이들. 그렇죠. 다음은 전략형, strategic. 밑줄을 긋는다거나 요약을 한다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요. 세 번째는 비판형, critical. 이 친구들은 이게 왜 그렇지? 근거가 뭐야? 하면서 글의 논리나 근거를 꽤 꼼꼼히 따져보는 성향이에요. 질문이 많은 아이들이겠네요. 네. 그리고 창의형, creative는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관점으로 보기를 즐기고요. 마지막으로 소통형, expressive. 자기가 알게 된 거나 생각한 걸 글이든 말이든 그림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남들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. 이 5가지 성향이 말씀하신 RQTW라는 문해력 모델하고 바로 연결된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. RQTW가 다시 한 번만요. Read, Question, 뭐였죠? 네, read, question, think, discussion, 그리고 write. 그 학습의 핵심 과정을 딱 담은 5가지 역량이죠. 아하. 그러면 검사의 그 5개의 영역이 이 RQTW 요소들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건가요? 와, 뭔가 설계된 것처럼 연결되네요. 네, 개념적으로 잘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독서 흥미는 당연히 read와 가깝고 이해 전략은 question, 질문하는 것과 관련이 깊겠죠. 또 비판적 추론적 태도는 think, 생각하는 힘, 창의적 적용 태도는 write, 즉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글쓰기와 연결되고요. 마지막 표현 소통 태도는 discussion, 토론이나 나누는 활동과 관련이 깊자고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이 검사가 RQTW 각 활동에 대해서 아이가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,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물론 실제 상관관계가 얼마나 강한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아이의 성향을 이해하는 데는 아주 유용한 틀인 건 분명해요. 이해했습니다. 단순히 글을 잘 읽는 아이가 아니라 어떻게 읽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. 그럼 이 검사 결과가 바로 영재성과 직결된다고 봐도 될까요?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해야 합니다. 우리가 아는 그 렌줄리의 새 고리 모형처럼 실제 영재성이라는 건 지능,
과제 집착력, 창의성 같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현되는 거니까요. 이 검사는 그중 일부, 특히 학습에 대한 태도나 동기, 또 창의적인 접근과 관련된 성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라고 보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. 아, 영재 판별 도구라기보다는 네, 그렇죠. 아이의 강점이나 보완점을 파악해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는 데 유용한 자료, 뭐 그 정도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예를 들어서 비판형 점수가 좀 높게 나온 아이다 하면요. 네, 만약 그런 아이라면 뭐 토론 수업이나 논리 퍼즐 같은 활동을 좀 더 제안해 볼 수 있겠죠? 그 아이의 강점을 살려주는 방향으로요. 반대로 만약 창의형 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. 그러면 이야기 뒷부분을 상상해서 써보거나 브레인스토밍 활동 같은 걸 통해서 그쪽 역량을 좀 키워줄 수 있을 거고요. 아, 맞춤형 활동 제안이 가능하겠네요. 네. 그리고 자료에도 나온 것처럼 각 성향 유형에 맞는 추천 진로나 직업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어 탐구형은 뭐 과학자나 연구원, 소통형은 저널리스트나 교사, 이런 걸 함께 탐색하면서 아이의 흥미를 넓혀주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고요. 정말 중요한 건 이 결과를 가지고 아이에게 무슨 꼬리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잠재력을 끌어낼 힌트로 활용하는 그 태도 자체인 것 같아요. 오늘 문해력을 단순히 읽기 능력이 아니라 태도의 관점에서 진단하는 이 흥미로운 검사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. 탐구, 전략, 비판, 창의, 소통이라는 5가지 성향을 RQTW 모델과 연결해서 분석하는 접근법, 이거 정말 신선한데요. 핵심은 결국 아이가 세상을 배우는 그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이 진단이 여러분의 자녀가 가진 그 고유한 강점을 발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시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점수 너머에 있는 아이의 가능성을 읽는 눈, 그게 중요하겠죠?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꼭 이런 공식적인 검사가 아니더라도 말이죠.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아이 혹은 어쩌면 우리 자신의 그 탐구심, 전략적인 사고, 비판적인 시선, 창의적인 발상, 그리고 소통하려는 의지,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섬세하게 발견하고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? 각자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탐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.